안녕하세요.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양안방 진료 방안으로 진찰서부터 치료에까지 모든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사니까 우리 한의사들이 이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치료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양방이야 어차피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교과서적인 치료를 할 테고요. 뭐 치료약이 근본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기 전까지의 상황은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나 중국 지자체에서 지금 한국을 방어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자신을 갖게 된 그 핵심에는 중국의 중의사들이, 우리말로 한의사들이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양방과 함께 회진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양안방 치료를 하거나, 그래서 또 단독으로 치료를 해서 소기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한 애들이 뭐 치료 유효율이 지금 98%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구체적으로 치료 처방들이 나오고 치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고요. 오늘은 주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중기사들이 전국에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경증인 환자는 초기에 치료를 해버리거나 또는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중증인 환자는 더 이상 위험 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거나 경증으로 호전 또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단계인 환자도 중서의 결합으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나아가서 다시 완화해 가지고 치료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미디어에는 한방 치료회와 양안방 결합 치료회가 많이 나고 있고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제목 자체가 주력군이다, 한방이, 이렇게까지 미디어 제목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의 지금 오늘 살펴볼 정부 공식 중국 공무원에서 발표한 진료에서부터 진찰에서부터 치료에까지 완전히 한방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자들이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그 큰 희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풀뿌리로 된 한약으로도 많이 낫는구나.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외발이죠. 양방 의사들에만 전폭적으로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못 고치는 그냥 못 고치고, 어려우면 어려우고 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양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어려울 때 조그만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중국은 이렇게 엄청난 양방의 힘을, 한방의 힘을 얻어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은 2000년간의 이 감염병 질환의 치료 경험을 갖고 있죠. 자세한 건 따로 장에서 봤지만, 이 중국의 한의학의 시작이 이 독감 치료 상한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임상이. 이게 정통 아니면 그들은 2000년 동안 수 없는, 나중에 온병학이라고 하는 그 독감과 다른 장치푸스, 콜레라, 뭐 천연두, 홍역, 뭐 수도 없는 그 전염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이론 체계까지 정말에 완성을 시키죠. 이런 200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의사들이 결코 여기에서 빠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엄청 다릅니다. 이 양방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정부에서 한국과 중국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혀 아닙니다. 좀 더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완전히 증국과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의 진료의 상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에서 발표한 우리말하면 뭐 내각이겠죠. 그래서 2020년 2월 18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치료 방안에 제6판입니다. 1판서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제가 1판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유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마음이 더 컸고요. 그러길 바랬고요. 그래서 발표를 안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정말 바라지 않던 상황이 오게 됐네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 병이 이전에 된 것처럼 더워지면 수그러들 것 같은데 최소한 3, 4월 2달은 우리 국민들이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심 단결해서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발표한 내용들을 보죠. 자, 6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진료 방안입니다. 2000년 19년 12월 이래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계속적으로 발환되는 많은 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역병, 전염병이라는 역병이라는 겁니다. 만연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중국에서는 기타 지역과 경외 이해가 관련된 병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병은 발작하면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서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전통 전염병 방지법에 포함을 시켰어요. 규정에 따라서 갑종이 아니라 을종 전염병으로 포함이 됐고, 그래서 갑종의 전염병 관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질병의 인식을 더 깊게 하고요. 진료의 경험을 더욱 쌓아가지고 중국 정부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료 방안에 관해서 5판에 의해서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치료의 방안 6판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학적인 특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 속에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포막이 있고 과리병도 있고 또 원형 또는 타원형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직경은 60에서 140 나노미터고 그 염기서열의 특징은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현재 연구에 의하면 박쥐 사스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염기서열과 85% 이상이 동일하다. 그리고 체외 분리해서 배양을 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96시간 좌우가 되면 사람의 호흡기의 상피세포 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메로2-6와 헌7 세포계 중에 분리 배양하게 되면 한 6일 정도가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생리적인 그 특성을 발표하면 허다한 내용들이 뭐냐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구로부터 우리가 그 특성들을 많이 연구하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 이 바이러스는 자외선과 열에 민감하고 그 56도에서 30분 중이면 사멸하게 되고, 그다음에 에틸알코올이나 에틸에테르나 에틸알코올이나 클로로헥시딘이나 과양 에틸알코올이나 뭐 염화 클로로포름 등 지방용제가 유효하게 살균 작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클로로헥시딘은 효과적인 그 살균 작용이 없다. 유행병학적인 특징을 보면 현재로 전염원은 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다.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니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 또한 이 전염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현상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증상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발견 못하는 사이에 타인에게 이게 전염을 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에이즈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에이즈도 제일 무서운 게 증세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전파 경로는 호흡기의 비말과 밀접한 접촉을 해서 전염이 되고, 이게 주요 전염 경로다. 상대적으로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에 그 노출되면 고농도의 그 용교에, 그러니까 분말과 그 용액, 교질 용액에 그렇게 침 같은 것들 튀겨나온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파의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쉽게 감염되는 노약자들에게도 감염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감염됩니다. 임상의 특징입니다. 임상 표현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유행병학에 입각한 조사에 의하면 잠복기는 하루에서 14일까지고 많은 경우가 3일에서 7일까지다. 발열이 있고 마른 기침을 하고 기운이 없는 것이 이 주요 표현이다. 이분들의 그 중국에서의 그 환자들의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꼭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소수 환자들은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목에 통증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설사 등의 증상들을 갖고도 한다. 중증인 환자들은 많은 경우에 발병 일주 후에 출현하는데 호흡 곤란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혈중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엄중하게 위중한 환자들은 급속하게 급성 호흡기 강박증후증이나 농독증 쇼크 또는 쉽게 교정해야 한다는 대사성 산중독에 걸리거나 또는 그 지혈작용에 장애를 받고 되거나 또는 다가 여러 기관들의 장부들의 기능이 슈와이제 그러면 완전히 뭐 우리말하면 신부전, 부전증에 걸리게 된다. 주의할 것은 중형이며 위중앙형 환자들의 병의 과정 중에 보면 오히려 고열이 아니라 중열이나 저열, 심지어는 명확한 발열 현상이 없다. 이렇게 극심하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밝히는 겁니다. 가벼운 형의 환자들의 표현은 주로 미열이 우리말로 미열이고 가볍게 기운이 없다. 그리고 폐렴의 표현이 없다. 현재까지 치료한 병리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의 예후가 양호하고 소수의 환자들의 병의 상황이 위중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노인들이나 만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후가 비교적 나쁘다. 어린아이들은 그 상대적으로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게 된다. 실험실 검사에 발병 초기에는 외부의 혈관 속에 그 백혈구의 숫자가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하고 임파세포의 숫자가 감소하고 부분적인 환자에 있어서는 간 효소인 ALT나 AAS가 또는 유산 탈칙매라고 하는 효소라고 하는 LDH 또는 지홍단발 등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간의 효소들이 올라가는 거죠. 부분적으로 위험한 환자 중에는 트로포닌이 증가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환자 중에서 C반응 단백질과 CRP라고 하죠. 또는 이 혈천, 혈액의 성분들이 가라앉는 것들이 많이 빨라진다. 그리고 프로칼시토닌이 정상을 갖게 된다. 엄중한 데는 디디모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외부 혈액 중에 임파세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형이나 위중한 형의 환자들의 경우는 항상 그 염증 인자들이 굉장히 높게 갖게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그 호르몬 치료를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들의 전반적인 염증, 전신성 염증 현상들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코나 인후부에 그 이렇게 목재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래나 기타 호흡기 분비물이나 혈액이나 또는 분변 등을 표면을 채충해서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을 검축해낸다. 이 핵산 검축의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건의하냐면, 가능하다면 가래를, 깊은 곳에서 나온 가래를 채취해라. 기관을 이렇게 관을 수술해서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가래를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호흡기 깊은 곳에 분비물을 채취하도록 하고, 고변을 채취하면 바로 검사소로 보내라. 흉부 영상 조기에는 많은 경우에 작은 반점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고, 또는 폐 간질의 변화가 있고, 폐 주로 외곽 부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나아가서 진행이 되면 쌍폐에서 다발적인 보리형 또는 침윤형 또는 엄중한 자는 폐가 실변, 섬유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흉광에 물이 쌓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다. 진단의 표준을 어떻게 잡냐면, 의심 환자들은 아래에 유행병사와 임상 표현을 결합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유행병학사에 보면 발병 전 14일 내에 무안시에 갔거나 그 주변 지역에 있었거나, 또는 기타 병내로 구역으로 발병 구역으로 했던 여행했거나 거주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발병하기 14일 내, 지금 내가 진단을 받는데 이상이 있어서 하는데, 발병하기 전에 14일 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발병 전 14일 내에 우한시나 그 주변 지역에 온 사람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 혹은 병내가 발생된 그 지역 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의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또는 과도하게 사람들이 모인 직접적인 발병했던 것들을 있는지,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냐 이거예요. 10명이면 20명은 동일한 증상들이. 그 중에 하나냐 내가. 주치성 파빙. 임상포효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첫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 서술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염의 영상학적인 특징, 엑스레이나 CT에 나타나고 있는지. 발병 초기에는 백혈구의 총 숫자가 정상이나 약간 떨어지고, 임파세포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인데, 임상 표현이요.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의 유행병사 중에 한 조문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고, 또한 동시에 임상 표현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걸 포함하는데, 또는 앞에 유행병사의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표현에서 이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면 이거는 의심해볼 의심 환자다. 확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의심 환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병원학적인 근거를 가질 때 말한다. 첫째는 형광 RT-PCR 검사를 해가지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의 양성 반응할 때, 바이러스 염기 서열에 있어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알았던 신형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원천이 동일할 때, 이때 확진 환자를 한다. 이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많은 임상치를 통해서 임상의 형태를 나눴는데요. 첫째는 가벼운형입니다. 임상의 증상이 아주 가볍고 영상학적으로 아직 폐렴 증세가 보이지 않을 상태. 검사에서 이미 양성 반응을 받았지만 특별한 적이 없을 때. 보통형일 때는 발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들이 있고 영상학적으로 폐렴 증세도 보일 때를 보통형. 중형의 환자는 다음 조문 중에 한 조문에만 해당돼도 중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숨이 가쁜데 호흡이 30번을 분당 30번을 넘어가는 환자, 편안하고 가볍게 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로 떨어질 때, 동맥 중에 혈 중에 산소의 분압이 예? 또 호흡 들어마신 쉼에서 산소의 농도가 300mmHg 이하일 때, 해발이 높은 지역 1000m 이상의 지역에서는 그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 폐보 영상학에서 24시간 내에 병자호가 병의 그 흔적들이 그 50% 이상으로 진전할 때는 중형으로 갈. 그러니까 폐에 10% 정도 있었는데 15%로 확 늘어나는지, 하루 이틀 내에 이렇게 그 병의 구역이 50% 이상 증가할 때, 위중한 환자는 다음 중에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위중한 환자로 본다. 호흡 부전이 일어나서 기계로만 숨을 쉴 수 있을 때, 쇼크가 왔을 때, 기타 장부들의 부전증이 와서 ICU에 들어가야만 치료해야만 되는, 감호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 다른 병과 구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현과 기타 바이러스로 인한 상호흡기 감염과는 구별. 일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들도 많거든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렴이 주로 유행성 바이러스, 유행성 인플루엔자 또는 선 바이러스 또는 호흡기 합포 병두 바이러스 등 기타 바이러스성 폐렴과 폐렴 지원체 감염에 의한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 특히 의사병례 중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뭘 하냐면 빠르게 그 항원 검측을 해갖고 다중 PCR 핵산 검사를 해갖고 그 확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호흡기 병원체에 그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또다시 비감염성 질병들로 인한 폐렴, 예를 들면 질병들이 있는데 꼭 폐렴은 혈관염이나 피부염이나 피지염이나 기계적인 물리적인 성질의 폐렴 등과 구별해야 된다. 병례가 발생하면 보고하는 건 우리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나쁘지 않고,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병의 상황에 확정된 치료 방향의 치료 장소가 달라진다. 이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병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의 장소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의심이 가는 환자나 확진의 환자들은 모두가 뭘 구비해야 되냐면 유효하게 격리 조건을 갖추고 방어 조건을 갖춘 중점 병원에서 격리 치료해야 된다. 이 재밌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환자는 홀로 1인실 격리 치료를 해야 되고, 확진 환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병에서 치료해도 된다. 거꾸로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을 받은 환자들끼리는 서로 있어서 우리도 이제 1인실을 고집할 수가 없는데, 의심이 가는 환자만큼은 개인실, 왜냐하면 아직 확진이 안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같이 있으면 옮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중한 병에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ICU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일반 치료, 임상에서 휴식을 하면서 서포트 치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충분한 열량을 보증해 줘야 되고, 물과 전해질의 평형을, 수액과 전해질의 평형을 주의 있게 관찰하고요. 내환경이 안정을 취하도록 유지시켜 주고요. 생명의 체증이라고 그러는데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걸 밀접하게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등을 이렇게 끊임없이 밀접하게 체크해야 된다. 일반 치료로서는 병의 상황, 병에 따라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CRP, 그다음에 생화학 지표들,
간요소, 뭐 ARTAS, 또는 뭐 심근육 효소, 신장功能 등을 체크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혈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동맥 중에 그 산소의 분압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흉부의 영상 체크, CT나 엑스레이 등. 조건이 허용된다면 세포 인자도 검사를 해라. 그러면 제때 산소 치료를 해라. 코로 집어넣거나 마스크형으로 집어넣거나,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해줘라. 항바이러스 치료요. 뭐 이건 양방 선생님들이 더 잘할 테니까요. 중국에서는 인터페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로피나르나 리토나비르 같은 에이즈 치료제들을 사용하고요. 또는 리바브린 같은 그 이게 항바이러스제 사용하고요. 크로로친 포스파트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미페노비라는 항바이러스제도 사용하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그 에이즈 치료제들은 설사를 하거나 오심이 있거나 구토를 하거나 간功能 손해 등 불량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약들이 다른 약제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임상에 응용할 때는 목전에 했던 약물평가의 효과를 잘 평가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동시에 3가지나 그 이상의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말아라. 그리고 독작용이나 부작용이 나올 때는 받아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작용이 나올 때는 바로 사용을 중지한다. 그 다음에 항생제 사용입니다. 항생제 치료인데요. 맹목적이고 적당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을 특히 주의해라. 특히 복합적인 연합해서 광포 여러 그냥 항생제 중에서 특이성에 있는 항생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서는 그냥 일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라. 피하도록 하라. 중형, 위중형의 치료는 치료 원칙은 대증 치료의 기초상 적극적으로 합병증의 방을 방지해야 된다. 기초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 계속적인 2차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 그러면서 장부의 기능들이 정상을 유지할수록 주의해야 될 것이다. 호흡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산소 치료해야 되고, 안 되면 기계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그 차과라든가 그다음 중요하고, 긴급할 때는 에코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양방 선생님들이 더 잘할 것 같으네요. 혈장 치료해야 되고, 미순환 계통을 개선을 시켜주고, 혈관의 활성 약물들을 사용해야 되고, 기타 치료는 그 산소 포화도가 악화되고 영상학적으로 신속하게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유기체 염증 반응이 과도해 갖고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당피지 지수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가 있다. 호르몬 치료, 스테로이드겠죠. 호르몬 치료를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1 내지 2mg kg당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이건 양방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얘기일 테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요. 또 환자들이 항상 공포감에 쌓여 있을 것이다. 이런 위중한 환자들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소홀하지 마라. 강화하라, 심리치료를.
심리적으로 소홀히 측파하고 있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도록. 자, 오늘 봐야 될 핵심인 중이 치료입니다. 중이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본병은 중이에 있어서 역병, 돌림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돌림병.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닌 돌림병이, 이건 온병학의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예. 돌림병의 범위에 속하고, 병의 원인은 그런 돌림병의 나쁜 기운들의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 중요한 거 보십시오. 각 지역의 병의 상황에 따라서, 예? 또는 각지의 기후의 특질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정황들을 잘 참고해 갖고 아래의 방안들에 따라서 변증 논치해라. 그 다음에 그 용량에 있어서도 응당 의사의 지시 아래 사용하도록 하라. 한의사들의 지시죠. 중의사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중국 정부의 방안들을, 한방 치료 방안들을 밝히는 것은 참고일 뿐이지 결코 우리 민족에 맞는다고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첫째 기후가 다르고요. 첫째 국민성이 달라요. 체질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 사람과 우리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반 감기도 그렇지만 특히 이 바이러스성 그 질환들은 환자들이 전염이 될 때마다 염기 서열들이 1~2%씩 바뀌기 때문에, 또한 중국에서도 지금 발표된 많은 애들이 보면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한 반응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의는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변증 논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와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은 조금 고려하고, 특히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다음에 결코 참고사항이지 그대로 할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의학 관찰기라고 했어요. 아직 그 의심한 자들이죠.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소화기 계통이 불편해요. 이럴 땐 곽향정기산, 이 사람들이 이게 청약이 많아요. 우리나라 활명수처럼 이렇게, 또는 뭐 쌍화탕처럼 만들어서 파는 약재들이,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성약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이게 중성약이라고 돼 있죠. 만들어져서 이미 팔아서 그냥 바로 복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임상표현 두 번째는 기운이 없으면서 열이 나는 사람들은 금화 청강과립이나 그 연화 청원 교낭이나 소풍 해독 교량 등의 이런 그 만들어진 성향, 우리같이 쌍화탕 같이 파는 약들을 사서 먹도록 해라.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죠. 우린 이런 약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확진 환자들을 첫 번째 칭원 청폐 배독탕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까지 퍼졌대요. 이 방이 어떤 방이냐고. 우한에서 썼던 방입니다. 우한에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우한과 그러니까 남방, 우한을 중심으로 한 남방과 북방에 보는 게나 달라요. 남방에서는 이게 지금 한습을 위주로 봐요. 남방의 주요 고수들은. 북방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 열병. 그래서 일단 보죠.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방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다 쓰냐? 가벼운 형태의 사람이나 보통형의 사람이나 중형의 환자에 쓸 수 있다. 위중형 환자일 경우에는 치유주중 환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통치방이 됐는데요. 과연 한국에는 굉장히 마항 감초 행인 섞어 마항탕이 기본이에요. 개주 택사 절영 백출 복령 오령산이에요. 시오 황금 바라 생강 인삼 빠졌네요. 대추 이게 소시오탕이에요. 그다음에 자완 관동화 서간 세신 이런 것들은 사간마항탕이에요. 산약과 지실과 진피 호샹 이거는 기본적으로 첨가한 건데요. 이 사람들의 그 습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곽향이 그 습사 중에서 그 나쁜 기운이 있는 습사에 쓰는 약재거든요. 곽향정기산이.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곽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실과 천피로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기운이 잘 막히죠. 습사들은 기운을 돌려주는 약재들을 쓴 겁니다. 전통 중약에 따라서 끓여서 먹는데 매일 이 한 첩을 복용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복용하는데 식사 후 40분이 지나서 소화가 된 다음에 복용을 한다. 따뜻하게 해서 복용하는데 3첩이 한 과정이다. 한 세션이다. 그러니까 3일 치료를 보고 네. 조건이 된다면 매번 복용을 그러니까 복용을 한 후에 따미탕 반환 이게 이제 쌀죽 멀건 쌀죽 반사발을 마셔주라는 겁니다. 혀가 마르고 진액이 혀가 팍 타오르고 진액이 목이 타고 마른 진액이 망가진 우리 몸에서 음이 허한 사람에게는 반 사발이 아니라 한 사발 다 마시도록 해. 더 많이 마시도록 하라. 만약 환자가 열이 없는다면 석고의 용량은 줄여야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15g에서 30g인데요. 그럼 반대로 뭐겠어요? 열이 많은 환자는 석고의 용량을 대폭 늘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발열 또는 크게 열이 날 때는 석고의 용량을 늘린다. 증상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완전히 낫지 않았을 때는 다시 3일을 더 먹을 지2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2세션으로 3일을 더 복용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특수한 상황이나 기타 기저병이 있다면 2번째 과정은 그 실제 상황에 맞게 고쳐서 처방할 수가 있다. 이 약을 3일치를 복용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의 상황을 보고 순조롭게 호전이 되면 한 번 더 먹지만 진전이 없다든가 나빠진다든가 또는 다른 반응들이 있으면 증상에 따라 바꿔서 처방한다. 환자 본인의 증상이 모두 소실됐다면 계속해서 복용해서는 안 된다. 다 나았는지 안 나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증상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약을 끊어라. 주방의 근원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빵공청에서 빵공청은 뭐 그 오피스란 얘기예요. 고호자 국가중의학관리국 방공실에서 관이 추천을 하는 것에 관한 중소의 결합 급 치유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염 중 사용한 청폐 폐독탕의 통지 이미 공문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것만 따로 이전에 급히 남방에서 그 우한을 중심으로 썼던 통치방입니다. 습하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습한 것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몸이 무거운 겁니다. 물에 빠진 것처럼 몸이 무거워. 기운이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대폭적인 습을 빼주는 약들을 대폭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국사에 맞는다고는 결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고만 하세요. 두 번째, 이건 지금 말한 건 통치방이고요. 어느새 뭐 미국에서까지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통치방에 관해서. 가벼운 형태, 이제 각 분 형태에 따라서 한습, 차갑고 습한 기운이 폐를 꽉 울결되게 만든 현증. 임상표현은요, 열이 있고, 기운이 없고, 전신에 쑤셔요. 네. 이게 몸살 감기라고 하는 거죠. 기침이 있고요. 가래가 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식욕이 전혀 없고요. 오심이 있고요. 구토를 하게 되고요. 대변이 이게 대변 형태를 물론 안 이뤘어요. 그냥 우리 그런 경험이 있죠. 아주 끈적끈적하게 나온, 잘 시원하게 안 나오는 대변. 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습사가 있는 것들의 표현이거든요. 혀질이 담백하고 방은 크고 치은은 양쪽 이빨 혀 양쪽으로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납니다. 그다음에 다몽색이고 태는 백태 후태에 분이 그냥 뜨글뜨글 이렇게 그 썩은 그 두부가루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것 또는 하얀 태가 드르륵 걸려져 있는 것. 맥은 유맥과 활맥이다. 저 방은 기본적으로 이들도 이제 마싱실간탕, 마행석감탕에다가 광활은 몸살에 쓰는 거풍습약이죠. 잘 들어야 강함. 독활은 뺐네요. 그 다음에 정력자는 이게 그 폐에 습사를 잡아주는 그런 관중이라는 이야기 재밌는데요. 이게 원래는 구충제예요, 한약에서. 그런데 이 관중이라는 약이 항바이러스 작용이 바이러스의 복제나 그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가장 강력한 약 중에 하나예요. 단 약간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워낙 급하니까 그냥 쓰는데 행인도 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의미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지렁, 서장경도 서장경은 그와보다는 이 몸이 쑤실 때 잘 쓰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약이에요. 곽향은 아까 말했죠. 나쁜 기운이 우리 들어와서 소화기 계통에 들어와 있을 때 폐란, 창출, 뭐 습을 다 복령 엄청 쓰죠. 복령하고 백출은 뭐예요? 화습해 주는 거예요. 습사를 제거해 주는. 한습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한습이 체포에 들어왔으니까 체포를 열어주면서 마항으로 폐의 열을 떨어뜨리는 마싱실간탕에다가 폐의 기운을 열어주면서 복령과 백출로 비위를 다스리면서 습을 대량으로 썩어서 습을 한쪽으로는 습을 말리고 백출로 복령으로는 습을 소변으로 배출하. 지금 이 소화기 계통에 주로 이 한습이 소화기 계통과 폐와 소화기 계통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이 방을 써서는 안 되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화제, 한방 소화제는 구박, 빙랑, 차갑고 다 이게 한습에 쓰는 대표적인 방향제들이에요. 이거 구충제입니다. 생강 600mg을 만들어 가지고 3번에 나눠서 복용한다. 그러니까 2번이니까 한 번에 뭐 300mg, 300mg씩 뭐 500mg나 600mg를 넣고 끓여 가지고 반이 되도록 끓여 가지고 300mg 뭐 또는 뭐 200mg를 만들어서 하여튼 3번에 나눠서 먹는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 공복에 복용한다. 반대로 습열이에요. 한습이 아니라 더운 습사예요. 저열이 있고 또는 발열이 없어요. 또는 약간의 오한기가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전신이 콘중, 이게 물에 빠진 거, 전신이 물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전신에 통증이, 근육통이 있어요. 마른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작아요. 인후부에 통증이 있고요. 목이 마르고요. 그렇지만 목이 마른데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 왜냐면 습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우리 몸의 수액 대사를 막고 있어서 수액이 안 들어서 목은 타지만 열이 있어도 이게 기본적으로 습이 우리 몸에 차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위가 터벅하고 막 땀이 없거나 또는 땀이 나도 쫙 나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나는 거 있죠. 습한 끈적. 구토나 나다예요. 식욕이 없어요. 그리고 변이 묽어요. 물설설하고요. 또는 대변이 끈적끈적하게 시원하게 잘 안 나와요. 혀는 담백한 색의 홍색이 있고 태는 백태, 후태, 니태 끈적한 태고요. 또는 얇고 황색일 수 있다. 맥은 활맥과 상맥이고 그 다음에 류맥일 수 있다. 빙랑, 차갑고 호보, 즈모, 황금, 시워, 적작약, 연겨,
칭아오, 창출, 청해, 감초, 열을 떨어뜨리면서 독을 떨어뜨리는 약들과 습을 잡아주는 방향제들을 동시에 쓰면서 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통해주는 약제들을 썼네요. 물론 폐의 열을 떨어뜨려주고, 예. 따칭에 발란건하고 같은 그 한 식물에서 나오는 거죠. 발란건은 뿌리고 이건 잎이고, 발란건에 더 많은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00ml를 만들어서 200ml씩 200ml씩 넣고서 섞어가지고 2번에 복용한다. 아침 저녁 한 번씩. 보통형입니다. 습독이 그냥 습사가 우리 폐를 꽉 막고 있다. 발열이 있고요. 기침하는데 가래는 작고요. 또는 가래가 나와도 누런 가래가 나오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 배가 더부룩해요. 습사가 소화기 계통에 습이 차 있어.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시원하게 안 나와요. 혀를 보면 혀가 어둡고 아주 밝은 색의 홍색이 아니라 어두운 홍색. 혀 자체는 이렇게 팡이라고 해서 뚱뚱해요. 그러니까 넓어졌겠죠. 혀가 황태와 끈적끈적하고요. 태가 황색에 건조하거나 맥은 활맥과 상맥이고 현맥과 활맥을 띠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싱시간탕을 썼네요. 그래서 체표를 열어주면서 폐의 열을 대폭적으로 떨어지는, 폐를 선발해주면서 폐의 열을 떨어뜨려주고요. 우리말로 율무죠. 율무를 대량으로 써서 이게 소화기 계통을 도와주면서 습을 잡아주는 인여작용하는 창출 방향제제, 곽향 방향제 다 습을 잡는 비위를 도와주면서 청호, 후장, 이건 기본적으로 간에 들어가는 약제들인데요. 간에 피를 돌려주는 활혈약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후장이 간과 폐에 지금 막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별이 마비엔차오등, 루건, 정력자, 그 다음에 귤피, 감초, 생감초를 쓴다 이거죠. 똑같이 400ml를 2번 끓여서 만들어 가지고 반씩 400ml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2번에 나눠 먹는다. 그 다음에 한습이 폐를 막고 있다고 하면 저열이 있고 몸의 열이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고 찌그찌그 안 나요. 미열이 있고요. 열이 없거나 또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가래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곤해서 축 늘어지는 걸 쭈엔타이 판자, 가슴이 답답하고요. 완피, 속이 완전히 턱턱해요. 꽉 막힌 기분. 체한과학은 다른 개념이에요. 구역질이 나고요. 설사를 하고요. 혀를 보면 담색이나 담홍색이고요. 태는 백태나 백니태예요. 맥은 류맥을 띠겠어요. 창출, 진비, 호박, 곽향, 초가 이거 다 뭐 방향제로서 습을 잡는 약들이 되고 있네요. 습사만이 위주 아니에요? 한습이니까 더운 약제들로. 망으로 표를 열어주고요. 이게 차가운 균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열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강할 풍습을 잡아주면서 근육통을, 생강, 빙량 다 뭐 같은 계열들. 한제를 400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중형 조금 심한 사람들, 돌림병의 도끼가 폐를 막고 있다고 봅니다. 발열이라서 얼굴이 벌거지고요. 기침을 하게 되고요. 가래가 이미 황색이에요. 가래를 여러분들에게 잘 살펴야 됩니다. 가래가 누래지면 이미 열이 많아진 거예요. 폐에. 그리고 그렇게 황색의 그 끈적끈적하고 작아요. 양이 가래 중에 피가 나올 수 있어. 뻘겋게요. 열이 심하다는 얘기죠. 폐에. 추한피 지추, 숨을 헐떡이게 돼요. 숨이 가빠요. 기운이 전혀 없고요. 사지가 늘어져요. 입이 마르고 쓰고 끈적끈적해요. 오심이 있고요. 식사를 못해요. 대변이 시원하지 않고요. 소변이 많이 못 나와요. 열이 심하게 쌓여 있으니까 열로 이제 소변이 그러고 붉어요. 혀는 홍색이고요. 태는 황리태고요. 맥은 활맥과 상맥이에요.
당연히 뭐 도끼가 열을 지금 쫙, 그러니까 마실 시간당 열이 더 심하면 섞어 30g 50g 감초, 곽향, 후박, 창출, 초과, 이거 뭐 전부 습을 제거해주는 반화, 이것도 습을 제거하는데 위에 습을 줄여 복령, 대왕으로 대변을 뚫어주고요. 환기는 기운이 없었는데 환기는 주의하셔야 된다. 제 경험에 보면서 외감증에 환기를 썼을 경우에는 체포가 막혀가지고 열이 확 올라가야 돼. 이건 주의. 정력자 시끄럼, 적자객 시끄럼. 환기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병이 걸리기 전에는 복용하면 외부에 사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작용을 하지만 병이 걸린 상황에서 체표를 확 막는 기운을 돋궈주는 환기를 쓰게 되면 이건 인삼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인삼으로 대체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적자격으로 활열작용하는 거죠. 폐열을 떨어뜨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한 첩이 아니라 중증의 환자이기 때문에 두 첩까지도 복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번 100ml에서 200ml씩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끓일 때마다 뭐 200ml씩 두 번 끓이거나, 그래서 400ml를 만들어갖고 200ml씩 복용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밤에까지 복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하루에 2번에서 4번까지 복용해서. 여기서 코프, 비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비스 해가지고. 예.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은 먹지만, 복용 못하면 코로 넣어줘라. 중국에서는 이렇게 일중한 환자들도 이렇게 한약을 넣어가지고, 한약을 복용토록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증상들을 부작용 없는 약들로, 고쳐주고 가니까 양방의사들이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기와 영분에 다 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영분에 우리 쉽게 뭐 일반인들은 모를 때 영분이라고 하면 이게 혈액 속에 이미 혈분에 이제 열이 끓어오르니까 이 한의학에서는 열이 타면 혈이 어디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심장에 열이 쌓이니까 의식의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런 증은 크게 열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이 타요. 추한빛이 숨을 헐떡이고 그냥 계속 숨이 헐떡. 짠이 저는 헛소리를 해다가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게 한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감증에 이와 같은 정신 이상이 오면 전부 다 피 속에까지 열기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시우 추워마. 눈이 막 침침하고, 그러니까 환상 같은 걸 보는 거죠. 제대로 못 보는. 반전. 피부에 반점이, 혈액 반점이 나타나요. 혈반이. 또는 혈반 아닌 일반, 이렇게 뭐, 발진이나 있어요. 토요를 하거나, 코피를 쏟거나, 사지가 경련이 일어나요. 뒤틀려요. 혀가 아주 빨갛고, 태는 거의 없어요. 또는 우태거나. 왜냐면 지금 열이 엄청 쌓여있으니까요. 맥은 침맥과 세맥과 상맥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액도 거의 부족하겠죠. 크게. 그러니까 또는 크게 떠올라서 상맥이 이게 빠져나가려고. 당연히 백호탕 땅 있었죠. 백호탕에 뭐 서각지황탕, 그다음에 뭐 다 독을 풀어주는 약들이에요. 이거 피에 이 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장의 열을 떨어뜨리고, 폐에 열을 아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오고 열이 떨어지게 하면 양방 의사 선생님이 하기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뭐 치료 효과율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때 맞춰 환자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다 개선시켜주거나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의 상황을, 우리와 중국 상황을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양방의사 선생님들한테만 다 맡기잖아요. 절코 이거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삿짐 나를 딱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살짝만 밀어줘 봐요. 얼마나 힘이 돼요. 똑같은. 그런데 중국은 지금 주력군이라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매일 한제를 복용하고 달약을 복용하고 석고는 먼저 당연히 다른 약재를 넣기 전에 먼저 끓인다. 30분이나 그 이상을. 그 다음에 물소 뿔은 제반약보다 맨 나중에 넣는다. 그게 아니에요. 제 잘못 얘기했네. 석고 당연하죠. 석고와 물소 뿔은 이게 뭐 조금 끓여서 잘 안 우러날 거 아니에요. 물소 뿔에서 성분이 나오려면 먼저 30분이나 1시간을 끓이고 그 다음에 남은 약을 거기다 다시 넣어가지고 끓인다. 그래서 매번 100ml나 200ml 정도를 아까처럼 복용한다. 매일 2번에서 3번 한제를 갖고. 그러니까 뭐 이 비스 코로 집어넣을 수 있죠. 코로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 정도로 이 지금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수도 없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위험한 자들을 살려온 겁니다. 한약으로. 한약만으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전, 50년 전 이전. 지금 또는 해방 후에까지도 그랬어요. 52년도인가요? 53년도에 중국의 북방 근처에 유행성 뇌염이 퍼져가지고 북경 근처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긴장을 굉장히 했죠. 그래서 양방 의료단이 가서 사태 파악을 해라. 그래서 파악을 했더니 유행성 뇌염이에요. 급속히 퍼지는 겁니다. 그때 양방 의사들이 고치지 못해 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엄청 열악한 시절 아니에요. 53년도면 우리 전쟁도 끝나고 중국에 물자도 전혀 없고 미국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뭐 제약회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가서 그 수도 없이 퍼지는 유행성 뇌염을 고친 것이 중국의 한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중서의 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목대 대통령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도 주울레나 등소병 모두 서구라파 유학 출신들이거든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장지에스가 중의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목 대통령은 그에 반대해서 그냥 골동품처럼 생각하고 뒀던 거예요. 그때 양방사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네들은 고칠 방법이 없었다. 약이 없다고. 그와 같은 2000년간에 넘치는 수많은 경험들을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런 전염병을 치료한. 중성약인데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이 중성약으로 주사에까지 만들어 갖고 노는데요. 뭐 우리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위중형 안이 꽉 막히고 바깥으로 이제 안에는 막혀 있고 밖은 이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위중한. 호흡이 곤란해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심하게 헐떡이고, 그렇죠. 결국 기계에 의해서만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번조하고 그 사지에서 차가운 땀을, 사지가 차가워지면서 땀을 이게 마지막에 양기에 빠져나가는 거죠. 혀질은 자색이 암색이고, 셔태는 구태와 니태와 건조하고, 맥은 부맥에 대맥에 근이 없어요. 인삼 부자 유명한 얘기. 위급할 때 이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 이제 정말 양기가 다 빠져나가서 기운이 심장이 쓰기 직전일 때 인삼 부자탕. 근데 이 사람들은 산주의를 넣네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급히 다리거나 저는 전부 다 분말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처방할 수 있죠.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소화평안 안궁뉘양안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환약이 아마 제가 중국에 갔을 때 93년도에도 굉장히 비쌌어요. 한 달치 월급에 300원씩 하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 월급에 300원은 한 알이. 고열로 정신을 잃을 때 쓰는 유명한 이 환약입니다.
그 응급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2000년 동안 축적돼 내려온. 중형이고 위중한 환자에 중약 주사제를 추천하는 용법인데 우리나라 없잖아요. 쓸 수도 없어요. 회복기에는 폐와 비위, 우리 소화기 계통의 기가 허했다. 기운이 떨어지고요. 전신이 무력하고요. 식사를 잘못하고 오심이 있고요. 피만 그냥 배가 턱 가스가 찬 거죠. 대변을 볼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라거나 시원하지가 않아요. 끈적끈적해서. 그리고 혀가 담각반에서 이렇게 혀가 이렇게 벙 부은 거예요. 태가 니트예요. 추천한 방은 바나, 진피, 당삼, 황기, 백줄, 복령, 곽향, 사인, 감초. 황기는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외감증에 아무리 회복기라 할지라도 인삼을 쓰십시오. 인삼.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이 다 꺼졌다고 남은 불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위에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불이 다 밖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옥병붕산이라고 중국에서 예방약으로 쓰는 거예요. 사기가 바깥에서 못 들어오도록. 황기, 백출, 방풍. 저도 한번 써봤다가 우리 아이한테서부터 엄청 시급했어요. 아주 심각한 독감에 걸린, 괴질의 독감인지도 치료하는데 바로 뭐 아이가 아버지 온몸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바람도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그래서 바로 위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옥병붕산을 가감했는데 청과인 바로 먹자마자 뭐 40도까지 우리 39도 8도까지 오래 치고 올라가는데요. 바로 그 즉시 다시 2시간 후에 다시 처방해서 고쳤죠. 기음 양어증입니다. 기운이 없고 기가 짧고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목이 타고 심계가 있고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조금 움직여도 이제 큰 병 앓거나 그러잖아요. 소화 식욕도 없고 저열이 있고 또는 열이 없거나 마른 기침이나 가래도 별로 없고 혀가 마르고 진액이 없어요. 맥이 세맥과 힘이 없어요. 이게 사삼 맥문동탕이에요. 저 서양삼 할 수 있죠. 서양삼을 쓰면 좋아요. 열이 많을 때. 이건 서양삼의 특징이 찬 인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매일 한 첩 끓여 400ml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죠. 격리에서 나가는 표준을 정했는데요. 뭐 체온이 정상으로 3일 이상 유지하고 호흡기 증상들이 명확하게 호전됐고 폐부의 영상학적인 검사가 명확하게 급성 삼출성 병변이 명확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쫙 물이 차있던 염증이 차있던 것들이 명확하게 딱 개선. 연속해서 2차례 호흡기의 표변에서 바이러스 핵산 검사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도 샘플을 채취할 시간이 최소한도 하루는 걸러야 된다. 2번 하는데 퇴원의 주의사항은 뭐 이게 뭐 중국 사회니까요. 그 거주지에 가서 뭐 어떻게 꼭 해라. 퇴원에 꼭 기능이 많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기타 감염의 위험성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스크 쓰고 다니고 조건이 허락된다면 혼자 1인 1실하고 격리하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니까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홀로 생활해라. 격리. 분찬 인식 음식도 같이 먹지 말고 따로 생활해라. 그리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외부 활동 자제해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네.
비록 나아서 태어났더라도 이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14일 동안 주의해라. 가족들과도 격리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후에 2주, 4주가 될 때 병원에 가서 복진해라. 재진해라. 네. 이걸로 중국 정부의 진찰부터 치료회까지 양안방 모두 중국 정부에서 2월 18일 날 최근에 최종 중국 정부의 양안방 진료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 분께서도 아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되 결코 동일한 우리는 많이 다를 거다. 결코 변증 논치에 벗어나면 안 된다. 맹목적으로 동일한 처방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민족과 우리 민족은 체질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바이러스도 변화되고 왔다. 이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의학은 감염병과 투쟁의 역사다. 한의학의 2000년 역사를 가볍게 보고 어떻게 감염병을 치료하는지, 또 한의학은 어떻게 전염성 감염병을 치료하는가, 또 중국 정부 양안방 치료방안 발표는 뭐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한의원 독자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치료방안이 나오게 되면 발표, 또 하나는 여름이 되면 이거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이어서 보려면 유튜브에 가입을 하시면 왼쪽 하단에 보면, 유튜브 왼쪽 하단에 보면 구독한 채널의 이름이 뜹니다. 달빛 안내를 누르면 제가 올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느라고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격 진료로 저 또한 고객에서 원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진료에 처방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국 의사들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론 무료죠. 그러나 당분간 또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의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외에 관련된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에 달빛 안의원을 치고 들어오시거나요, 다음 카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의사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문진표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제 힘이 다하는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처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문진의 내용을 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표시해주고 확진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언제 확진을 받았는가, 폐 CT 상태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한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약간 으시시하다, 심하게 춥다, 아주 춥다, 이 오한이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메르스는 아주 쉬웠어요. 메르스는 지금같이 제가 그때 유튜브를 했으면 처방을 아예 공표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절대로 희생될 이유가 없었어요. 아주 쉬운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메르스는 공통적으로 극심한 오한과 폐렴, 딱 이 단일 과정이었습니다. 뜨거운 약으로, 마싱시간탕으로 뜨거운 약으로 체표를 열어주고 폐의 열을 떨어뜨려주면 폐렴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폐렴이 삼출액이 많이 나왔다면 말려주면 돼요. 중증에 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에 맞게 처리했으면 되는 건데요. 전혀 속수무책으로. 열이 있다 없다, 체온계열 있으면 체온계로 재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표현해 주신 미열이나 심하게는 아닙니다. 땀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어느 정도 나는지, 밤에 나는지 낮에 나는지, 밤낮으로 나는지, 기침이 있는지 없는지, 기침이 뭐 심한지, 밤에 심한지 낮에 심한지, 가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양이 있다면 양이 뭐 적다, 조금 나온다, 많이 나온다. 또 색깔이 어떤가? 맑은 콧물이, 맑은 가래다, 누렇다, 뭐 빨간빛, 가래와 마찬가지로 또 콧물이 누래도 판단 기준. 예. 여기다 가래와 마찬가지로 콧물 여부와 색깔. 또 인후통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로 아픈가, 근육통이 있는가 없는가, 또 몸이 무거운 거 아닌가, 막 물에 빠진 것처럼 엄청,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어지러움증이 있는가 없는가, 식욕은 어떤가, 입이 쓴가 또는 마르는가, 예, 입이 마르는가, 목이 타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입이 쓴가 마르는가 목이 타는가, 구역질이 있는가, 소화가 잘 되는가, 대변이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가, 끈적끈적하고 형태가 없으면서 시원하게 붙는가, 설사를 하는가, 형태를 잃은가, 변빈가, 며칠간 못 봤다 등등. 소변은 중요합니다. 어떤 시원하게 잘 나오는지. 소변이 잘 없다, 그럼 땀을 많이 흘렸더니 소변의 색깔이 어떤가, 잠은 잘 자는가, 정신 상황은 어떤가, 기운은 어떤가. 기운이 전혀 없다고. 네. 우리 아이는 뇌질이 걸렸는데 종이, 그 23살짜리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못 들겠다고 해요. 얼마나 심한지. 그것과 몸이 무거운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공포가 있는가, 있으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이 차는가 안 차는가, 내가 1분에 호흡을 30분을 넘기는가 안 넘기는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주위에서 봐주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혀를 쭉 내민 상태에서, 예, 혀가 이렇게 잘 보인 상태에서 셀카로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맥박을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어느 정도 맥박이 뛰는지, 그 다음에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있다면 어떤 약들을 복용하는지를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써서 앞에 말한 어느 카페거나 보내주시면 바로 처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약재를 구해서 복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카페 달빛단연 또는 달빛닷컴에 들어와도 원격 진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같은 문진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진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신종 달빛단연을 치셔도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의사 모임을 쳐도 됩니다. 여기는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전 세계에 있는 한의사들에게 열려있는 오픈된 카페입니다. 네, 본인의 양력입니다. 현재 밴쿠버 달빛 한의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닷컴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저작인데 다 지금 절판되어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서슴없이 연락을 주시면 뭐 저는 그것을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땅히 어떠한 도움이라도 이번 우리 민족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눈꽃만큼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좀 기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올리고 있는 유튜브 한의학 강좌들이고요. 자, 그러면 한의사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분투를 격려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모두 2달간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견뎌내셔야 합니다. 더 일치 합심해가지고 지난 일이 어찌 되었던 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당장 다 합심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 조금은 먼 외국에 있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든지 뭐 대면 얼마든지 대면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처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앞에 말한 유튜브 이외의 것에도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한열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